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분명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사람들 표정은 늘 바쁘기만 해서 제 인사는 공기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5시 경비실 형광등을 켜는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옅은 비가 내리고 단지 놀이터 고무바닥에 동그란 물방울들이 번져가던 그 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나는 다시 여기 서 있지?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윤호, 72.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저는 아직도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노후에도 일하는 게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누군가를 위한 작은 이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처럼 순찰을 돌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현수막이 사각거렸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밤 10시 이후 소음, 자재 같은 문구도 이 단지와 함께 세월을 버틴 듯 발해 있었습니다. 다시 경비실에 돌아왔을 때 문틈에 뭔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가 분홍색이더군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 저예요, 지수예요. 아침에 교통정리 잘해주셔서 학교 지각 안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605동 지수, 드림. 나는 의자에 앉아 쪽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신발끈이 느슨해진 채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남들이 나를 잘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그런데 이 작은 쪽지는 어쩐지 더 묵직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 얼굴, 내 목소리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그 말 한마디를. 문득 403동 복도에서 마주쳤던 정복래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입니다. 이름표를 자주 잃어버리고 엘리베이터 층수를 헷갈리곤 하던 분입니다. 아저씨, 내 방이 몇 동이었더라 하고 물으시던 날 나는 손등에 정복래 403동이라고 크게 적어드렸죠. 그 손등을 그분은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자꾸 잊어도 글씨는 안 지워지겠네. 분홍색 쪽지를 수첩에 곱게 끼워 넣고 나는 사직서를 접었습니다. 더 작게, 더 얇게. 그리고 경비실 서랍 맨 아래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605동의 지수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가로등 아래 아이 얼굴이 동그랗게 보였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좋은 아침이구나. 밤새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오늘도 제가 1등으로 인사한 거죠? 맞죠? 나는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가방끈을 움켜쥐고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한 사람의 하루가 내 인사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근무 형태를 바꿔달라고 관리소에 요청했습니다. 종일 근무 대신 반나절 근무. 오전 5시부터 아침 9시 반까지 단지의 하루가 깨어나는 시간만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내 무릎 걱정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 씨, 그 시간대만큼은 당신이 제일 잘해. 사람들 얼굴을 외우고 먼저 인사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그날부터 나는 경비실 앞 작은 화분 옆에 아침 인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란 고무 발판 하나 깔고 작은 종이 팻말을 붙였죠. 먼저 인사하는 사람. 지나가는 이들이 피곤해 어깨를 움츠릴 때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이런 인사에는 예산도 힘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하나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무난 순찰 노트. 정복래 어르신 집 앞에 들르는 시간을 정했죠. 오전 6시 15분. 문이 잠겨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틈으로 작은 메모만 넣습니다. 정복래 어르신, 오늘도 잘 계셔요. 경비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문고리를 조심스레 살짝 밀고 어르신, 저 윤호예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어르신은 자주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늘도 나가요? 아니요, 어르신. 저는 윤호입니다. 경비실 1층. 그러면 어르신은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윤호 씨. 내가 또 헷갈렸구먼. 기억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미안하네. 헷갈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헷갈림을 같이 견디는 일이 우리의 몫일 뿐이죠. 아침이 반복될수록 이 단지의 반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먼저 가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게 관계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정복래 어르신이 어느 날 내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내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복래 어르신, 403동, 오늘도 잘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손을 잠깐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자꾸 새나가도 그 말은 마음에 찰싹 붙네. 장마 끝자락 하늘이 한번 쏟아붓던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건물을 흔들고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은 가끔 있었지만 단지 전체가 동시에 어두워지는 건 드물었습니다. 관리소 무전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분전함 체크하세요. 계단 비상등은 확인했나요? 나는 우비를 걸치고 달렸습니다. 비가 어깨를 내리쳤죠. 지하 분전실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코로 밀려왔습니다. 메인 차단기 인디케이터가 붉게 깜빡이고 서브라인 하나가 과부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물이 조금 스며든 흔적도 보였죠. 이럴 때는 성급히 올리면 2차 사고가 납니다. 나는 우선 배수 구멍을 확인하고 휴대용 펌프로 고여있는 물부터 빼냈습니다. 그리고 젖은 장갑을 벗고 마른 장갑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각동 비상등 확인, 계단참에 아이들 있으면 움직이지 말라고 안내방송 부탁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반복 방송하는 동안 나는 우회 라인을 열어 필수 구역에 먼저 전원을 돌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환기, 공동현관, 계단 비상등, 엘리베이터는 마지막입니다. 그때 403동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복래 어르신이 복도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무릎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헤드랜턴을 켜고 403동으로 뛰었습니다. 계단참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그녀의 눈동자를 비추었습니다. 아저씨, 집이 어딘지 모르겠네. 자꾸 까먹어. 나 겁이 나. 나는 등을 내밀었습니다. 제 뒤만 따라오세요. 윤호입니다. 그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또 하나 흔들렸습니다. 605동 지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이는 작은 손전등을 높이 들어 계단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비출 테니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우리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어르신은 내 등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내 이름 기억해요? 그럼요. 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복래 어르신, 403동.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상키로 잠금 장치를 임시 해제하고 실내로 들어가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시키고 초를 하나 켰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촛불을 멍하니 보다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은 잊어도 당신 목소리는 잊히지 않네. 다시 분전실로 내려온 나는 최종 점검을 하고 메인 차단기를 단계적으로 올렸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의 숨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복도의 비상등이 더 밝아졌습니다. 무전기에 안도의 한숨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메모를 붙여두었더군요. 삐뚤빼뚤한 글씨. 어제나 도와준 경비 아저씨 고맙소. 이름은 자꾸 잊어도 그 마음은 잊지 않겠소. 403동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서랍 속 사직서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와 그 종이를 꺼내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홍색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사직서보다 쪽지가 더 두꺼웠습니다. 이유가 더 무거웠습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오래 사는 법은 나는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오래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히는 일, 누군가의 기억 가장자리라도 환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반나절만 근무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리고 오후에는 오래 눕거나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아침 5시가 되면 몸이 먼저 경비실 불을 켭니다. 605동 지수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가 들릴 것 같고 403동 정복래 어르신이 오늘도 잘 계셨습니다. 라는 엇갈린 인사가 기다려지니까요. 일은 밥벌이였습니다. 한때는 겨우겨우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 유리창을 닦는 이유, 계단참에서 손전등을 들어 올리는 이유. 그 이유는 누군가의 얼굴, 이름,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혹시 지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 한 줄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일도 근무복을 입을 겁니다. 아침은 짧고 인사는 더 짧지만 그 짧음이 하루를 바꾼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후에도 일하는 일이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605동 지수의 분홍색 쪽지, 403동 정복래 어르신의 삐뚤빼뚤한 감사 메모, 그리고 비 내리던 밤의 정전 그 모든 장면을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은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붙이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먼저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나요? 혹은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목소리만은 기억해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좋은 하루예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길을 밝혀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